안녕하세요, 쭈니 약사입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에 두통, 인후통, 온 뼈마디가 아프면 혹시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지 불안해하면서 약국에 오셔서 진단키트부터 찾으시는데요. 오늘은 냉방병과 코비드 BA.5를 구분해보고 냉방병의 원인과 증상, 또 에어컨의 냉기로 냉방병이 잘 걸리는 체질의 분들에게 냉방병을 피할 수 있는 예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냉방병은 여름에 생기는 감기 증상인데 코로나 BA.5 증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코로나 BA.5는 오미크론보다 전염성이 강해서 조만간 감염자가 2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가 오미크론에 감염되었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재감염이 될 정도로 전파력과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여름 휴가철로 인구 이동량이 많아지고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안 되는 것도 코비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식은땀, 어지럼증, 가래에 기침, 피로감이었다면 코로나 BA.5는 오미크론보다 코막힘, 인후통, 피로감, 목 이물감이 더 심하다는 것과 근육통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건데요. 나이 드신 분들의 근육통은 아무래도 몸에서 진액이 부족하니까 근육에다 혈액 공급이 안 되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감기 증상이 왔는데 확진자와 접촉했다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친 적이 있었다면 코로나일 가능성이 많겠죠. 반면 냉방병은 에어컨을 오래 켠 상태에서 냉기가 피부에 달라붙어서 마치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은 몸이 이 추위를 저항하느라고 열이 생기고 춥고 온몸이 아픈 감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양방에서는 냉방병이 생기는 이유가 첫째,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상태로 냉기를 오래 맞다 보면은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추웠다 더웠다의 기온 변화를 적응하느라고 지쳐서는 면역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장시간의 에어컨은 습도도 30-40% 낮추기 때문에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서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둘째, 25도에서 40도 시에 따뜻한 에어컨의 냉각수는 레지오넬라균이 잘 서식하는 환경이 되는데요. 이 세균이 사람의 호흡기로 감염되면은 초기에 두통, 오한, 몸살이 나타나다가 급기야 면역이 약하거나 고령의 분들은 폐렴형 레지오넬라증으로 사망률이 80%까지 갈 수가 있다는데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감염되어서 열이 아주 높고 기침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밀폐 건물 증후군입니다. 빌딩 증후군으로 현대 건물의 실내에서는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환기와 냉난방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밀폐 건물 증후군은 사무실 내에 가구, 카펫, 페인트나 접착제, 복사기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 성분, 미세먼지, 발암물질 등이 빌딩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두통, 눈, 코, 목 등을 마르고 따갑게 하거나 가슴 답답증, 어지러움, 피로감을 나타나게 합니다. 냉방병의 증상으로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증상, 머리가 아프고 춥고 근육통, 무기력, 피로, 목에 가래가 낀 듯한 이물감, 답답함,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손발이 붓고 관절통 이외에도 소화가 안 되고 헛배가 부르거나 가스가 차고 또는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소화기 문제도 나타납니다. 무기력증, 또 여성들은 생리통까지 심해지는데요. 이 모든 증상이 에어컨을 끄면 증상이 좀 완화된다는 게 냉방병의 특징이고요. 에어컨이 없었던 옛날에도 이런 냉방병이 있었을까요? 냉방병이란 변명은
없어도 냉방병 같은 수족이 차고 시리면 잘 생기는 동상이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버거시병 같은 거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과 소복의 순환 부족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혈의 흐름이 약해져서 손발과 같은 사지 말단에는 말초 혈액 순환이 안 되어서 영양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한방적 관점에서 보면 냉방병이 잘 걸리는 체질은 바로 평소에 배와 손발도 차고 추위를 잘 타는 사람으로 냉기에 노출되면은 이 냉기에 접촉된 부위는 모세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바로 간혈허 상태가 되는데요. 혈허 상태가 무엇일까요? 산모가 아기를 낳아 피를 많이 흘리거나 총을 맞고 치료를 많이 하거나 또 수술 후에 피를 많이 흘린 상태가 바로 혈허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냉기를 맞으면 맞은 부위가 시리고 온몸이 아프죠. 수술실에 찬 기온에서 수술하고 나오면 환자들은 굉장히 오한에 떱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냉기를 맞으면 돌실 때마다 냉기를 맞은 쪽이 아프고 시린 것도 냉방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혈전 부위에 냉기를 맞거나 골절 상태에서 부목으로 압박하면 혈허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 부위에 냉기를 맞아도 춥고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만 냉방병이 올까요? 아닙니다. 열이 많아 늘 찬물을 좋아하는 열체질 사람도 요즘 같은 무더위에 계속적으로 얼음, 냉수를 마시게 되면 배가 냉해져서 손발, 가슴과 배까지 차질 수가 있는데요. 또 지속된 스트레스로 극심한 쇼크를 받을 때도 간의 혈허 상태가 되어서 냉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냉방병에 어떤 약을 썼을까요? 바로 당기 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이라는 방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방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요오드 제제를 추천해 드립니다. 수족이 차고 냉한 체질의 분들은 체온을 올려주는 이 요오드 제제가 냉방병 예방과 면역까지 올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에어컨을 피할 수는 없고 본인의 저체온을 정상으로 올려서 에어컨의 냉기에도 끄떡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 다시마에 들어있는 요오드조차도 드시는 것을 꺼려하는데요. 아마 갑상선에 혹시 해가 될까봐 그러신 것 같은데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이 요오드는 70 내지 80%가 피부, 근육, 지방층에 분포되어 있고요. 갑상선은 겨우 3% 정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비샘인 유방, 난소, 자궁, 전립선, 침샘, 췌장, 뇌척수액, 위장, 피부, 눈물샘 다 존재하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특히 피부와 안구가 건조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골수에서 면역세포를 잘 만들지 못하고 저체온증, 사지냉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가 잘 안 되어서 에너지가 늘 부족한 상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이 외에도 빵에 첨가되는 브롬, 수용작물에 첨가하는 염소, 불소, 중금속, 방사능을 해독하기 위해서라도 요오드 복용은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냉방병은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요. 첫째,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5도씨 정도로 맞추고요. 25도 아래는 냉기로 병에 딱 걸리기 좋습니다. 두 번째, 긴 소매 어떤 목 스카프를 늘 준비하고요. 셋째, 환기를 1시간마다 5분 이상씩 하고, 네 번째,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다섯 번째, 따뜻한 음료에 죽염이나 미네랄 소금을 태워서 자주 마시는 것도 에어컨으로 인해서 점막이 건조한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코비드 증상과 냉방병의 증상을 구분해 보았고, 또 냉방병의 원인과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 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